요즘 대중교통 타면 에어팟 맥스를 쓴 사람을 정말 많이 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볼 아이템 바로 에어팟 맥스입니다. 처음 공개되었을 때 반응은 그닥 뜨겁지 않았죠. 제일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비싼 가격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휴대용 음향기기에 70만원이 넘는 거금을 쏟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출시 이후 에어팟 맥스가 헤드셋 시장에 미친 영향은 꽤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셀럽들이 에어팟 맥스를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헤드셋이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보다 보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정말 이게 이제는 이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린 이걸 뇌이징이라고 부르죠.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헤드셋을 낀 사람을 보면 어딘가 외부와 벽을 두고 자기만의 세상에 갇힌 사람을 보는 것 같았죠. 그래서인지 저의 경우 최근까지만 해도 에어팟 맥스를 외출 아이템으로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에어팟 맥스를 착용한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는 그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헤드셋이라고 하면 검고 투박한 제품을 많이 떠올리는데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레드, 블루 총 5가지 색상의 에어팟 맥스는 특유의 깔끔한 마감과 심플함으로 어떤 옷에도 디자인적으로 잘 녹아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심심할 수 있는 룩에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에어팟 맥스의 뛰어난 노이즈 캔슬링 성능입니다. 물론 저는 아주 고가의 하이엔드 노이즈 캔슬링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몇 개의 갤럭시 이어버드 제품과 에어팟 프로를 써봤습니다. 그중 에어팟 맥스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단연 최고였어요. 아무래도 요즘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많은 현대인에게 이동 시간을 조금 더 나만의 시간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무선 헤드셋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격입니다. 정가는 71만 9천원이지만 요즘은 쿠팡만 가도 60에서 65만원 사이로 구매할 수 있고 카드 할인에 추가 프로모션까지 받는다면 50만원대에도 구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70만원은 좀 선 넘었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50만원대면 충분히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저는 음질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역대가 다 다르니까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어팟 맥스는 그런 부분에서 평균을 찾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거부감 없이 넓은 음역대를 선명하게 잘 전달해줘서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콘서트장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확실히 에어팟 프로에서는 느낄 수 없던 웅장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밤에 불을 끄고 영화를 볼 때 에어팟 맥스는 정말 돈값 하는 친구였습니다. 야심한 밤에 사운드가 중요한 공포나 스릴러 장르를 본다면 에어팟 맥스를 착용하고 노이즈 캔슬링을 켜보세요. 집에 고3 수험생이 있어서 행동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옆집과의 방음이 잘 안되어서 큰 소리로 영화를 못 보던 분들에게도 좋겠네요. 또 이 제품은 직관적입니다. 버튼이 단 2개뿐입니다. 넓은 버튼으로는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크라운 버튼은 우리가 애플워치에서 보던 그것과 같고 매우 직관적입니다. 돌리면 음량을 조절하고 한 번 누르면 재생, 2번 누르면 다음 곡 등 평소에 자주 접하던 입력 방식입니다. 조작법이 직관적이고 간단하다 보니 사용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브랜드에서 흔히 보여주는 노이즈 캔슬링의 정도를 조절한다거나 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체감되는 점은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원상 20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 패턴으로는 2주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스트레스는 아주 작거나 혹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에서 에어팟 맥스는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게입니다. 머리에 착용을 하고 다녀야 하는데 무게가 거의 400g에 육박하죠. 일반 헤드셋 무게와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처음 들었을 때 든 느낌도 와 묵직하다 였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착용하고 사용을 하면 그렇게까지 무겁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헤어밴드의 메쉬 부분과 이어컵이 적당히 머리와 얼굴을 밸런스 있게 잘 감싸줘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장시간 사용했을 때 목 주변이 좀 피로해지거나 이어컵이 누르는 턱 부분이 조금 뻐근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시간 이상 사용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어컵이 쿠션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온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착용하면 더위가 배가 됩니다. 땀이 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금세 답답해져서 오랜 시간 착용하기가 힘듭니다. 여름철 야외에서 사용하는 것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것도 비추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헤드셋의 단점으로 꼽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헤드셋의 특성상 헤어밴드 때문에 머리가 눌린다는 겁니다. 출근할 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거슬릴 수도 있겠습니다.
남자의 경우 머리에 왁스나 제품을 바른 후라면 머리 눌림이 더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꽤나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 메이크업이 이어 쿠션에 묻어나오면서 닿는 쪽의 메이크업이 지워지거나 닦일 수 있죠. 근데 눌린 머리는 20-30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최근에 에어팟 프로 2세대 모델이 공개됐죠. 많은 분들이 2세대를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공개된 가격을 보기 전까지는요. 가격은 359,900원입니다. 1세대에 비해 약 10% 오른 가격이네요. 최근 미쳐있는 달러 환율 때문에 출시 제품의 가격 상승폭이 정말 상당합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 에어팟 맥스를 사도 되는 가격인 거죠. 에어팟 맥스를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엔 애플의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